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금요일 지기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뉴스 가볼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였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네.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것을 사과한다고 같은 지면에 밝힌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한겨레를 향해서 일면 기사였기 때문에 일면 사과를 요구한 셈입니다. 지난주 딱 이 시간에 네, 그렇죠.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상당히 강하게 나오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살면서 어마무시한 공격을 본인이 많이 받았지만 네.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이 보도는 확인 없이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란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 즉 조직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몇 갈래로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파생이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딱 네. 하나 뭐 그 고소를 할 만큼 억울했다고 하더라도 왜 검찰에 고소했을까요? 경찰에 하면 왜냐하면 검찰총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검찰에 고소를 하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부하 검사 아닙니까? 네.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상관에 고소 사건을 처리했는데 엄청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뭐 그 본인이 어쨌든 그립을 좀 강하게 쥐고 있는 채로 쭉 가겠다. 좀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좀 본인이 정무적 판단이 없다고 했지만 감각이 없다 했지만 이것도 약간 정무적 감각이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넘어가죠. 네. 아무튼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대리전 양상도 띄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좀 취지는 이해하지만 네. 좀 강경 대응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시민의 권리는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직에 있는 이상 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김종민 의원은 좀 이해충돌 방지에 좀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표를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받는다고 고소 취하하면 안 된다라면서 좀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칭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딱 3개월 전에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하고 완전히 180도 뒤바뀐 양상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이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계속 총선까지 끌고 가야 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서 네. 이득을 본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의 명분 빼기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잘 수사하고 있는데 네. 뭐하러 공수처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대거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기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수사받는 상황이니 예. 그에 대해서 사전에 좀 깔아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뭘 같습니다. 깔아요? 포석을 좀 깔아두는 거죠, 약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수처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 네. 한 발 더 나가서 금융수사청도 필요하고 마약수사청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뭐, 이거 네. 완전히 지금 어긋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근데 요 문제는 저희가 그 잠시 후에 그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안을 그 냈던 의원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과의 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진단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경대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입퇴원 증명서가 문제라고 뭐 어제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네. 정동병원 측에서 어제 본원은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 또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는 정동병원은 정경심 교수의 입원과 진단과 관련하여 아무 관련이 없는 병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라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입원 장소가 만약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에 병원이나 다른 환자의 피해가 우려되어서 가리고 제출했고 이 부분이 검찰에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 배경을 밝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병원 그 쪽도 그렇고 변호인 쪽도 그렇고 정동병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정동병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 교수가 과거에 입원했던 병원으로 알려지면서 입원 진단과 입퇴원도 해당 병원일 거란 추측이 와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좀 이것도 추측 보도의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계 유튜브에서 특히나 조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이 퍼졌고요. 한국당에서도 예. 어제 국감장에서 계속 지금 정동병원을 지목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본원에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혹시 조국 전 장관 입장은 나왔나요? 변호인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 아직 추가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네네. 이게 뭐 연기된다 아니다 얘기 있으나 일단은 예정대로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1시에 첫 공판 준비기를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재판 개시를 위한 몸풀기 차원의 어떤 그런 것이고 네. 본 재판은 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전망이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네, 교육부의 특별감사 중간 결과가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미성년자가 공저자에 올라간 논문 개수가 총 794건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지난 5월까지 확인했던 게 549건이었는데 245건을 5개월 만에 추가 더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 서울대, 연대 등 15개 대학에서 115건, 추가 조사를 벌인 30개 대학에서 130건을 더 확인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 특감 대상인 15개 대학 중에서 연구 부정이 확정된 논문, 그러니까 중간 확정입니다. 7개 대학 11명 교수 15건이었습니다. 이건 나머지도 아예 추가 확인 중입니다. 연구 부정으로 결론이 난 거고. 네네. 예. 입학 취소 사례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아들을 논문의 제2저자,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자기 논문에 올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네, 소 복제 관련 예. 논문이었거든요. 2012년도 논문이었는데 예. 2015년도 활용을 했었는데 당시 좀 조사를 해보니 그러니까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2저자로 올릴 정도로는 기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네.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병천 교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부정이 확인됐지만 네.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원 징계 시효가 3년입니다. 근데 해당이 2012년이고 7년 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서 징계할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역시 지금. 또 시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 징계시효.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대책이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래서 건가요? 교육부는 일단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라고 네. 지금 이제 입법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만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재 당장 어떻게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경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네네. 스펙 올려주기 차원에서 네네. 이런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